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씁쓸한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K2 전차 대량 수출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그 소식 안타깝게 전해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이 완전히 지금 이 구성이 박살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폴란드를 발판으로 동유럽 전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K2PL 흑표 전차의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현지 시각으로 14일 국방부 장관 브리핑을 갖고 M1A2 SEP V3 전차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기반으로 K2PL 개발 및 생산까지 검토했던 폴란드 국방부가 결국 M1A2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현지 시각 14일 정부 브리핑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부총리 겸 국가안보 국방위원장과 함께 육군 제1기갑여단 주둔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폴란드는 미국의 M1A2 SEP V3 전차 250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T-72와 이를 개량한 자국산 PT-91 계열 차량 610여 대와 중고로 도입한 레오파드2 계열 25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직도입하게 될 M1A2C는 전체 대체 물량 860여 대 가운데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의 물량밖에 대체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폴란드가 도입하는 M1A2 전차는 미 육군에서 M1A2C로 명명한 개량형으로 최근 대만에서도 수출된 바 있는데요. 사격 통제 장치와 생존 장비가 교체되었고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이용한 협동 교전 능력을 갖춘 최신형이지만 대당 2천만 달러가 넘는 가격이 알려지면서 야당과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현지 업체와 손잡고 폴란드 정부의 K2PL 모델을 제안했던 현대 로템 관계자는 아직 대체 물량이 남아있고 후속 사업이 기대되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혀 K2PL이 폴란드에서 기사 회생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총 800대 물량의 거의 이 21세기 최대의 전차 도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폴란드 전차. 여기에 우리 K2가 거의 독보적인 모델로 평가를 받아왔었죠. 왜냐하면 이제 경쟁 기종이 애초에 두 개였습니다. 레오파드2 A7 그리고 K2PL 이렇게 두 개였는데 레오파드2는 진작에 독일과의 관계 때문에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왜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같이 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이죠. 개발 사업 유로탱크. 그 유로탱크에 폴란드도 우리도 좀 넣어달라 라고 했는데 독일이 거부했어요. 니들 따위가 어디 지금 우리 형님들 오는데 들러붙느냐 해서 독일이 거부를 했고 여기에 폴란드는 굉장히 심각한 자존심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정말 뻔뻔스럽게도 유로탱크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던 그게 리젝트를 했던 독일이 자기네들 레오파드2 전차를 또 출품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K2 전차를 출품을 한 거예요. 기존의 K2 전차보다 더 크기를 키워서 보기륜도 한 개 더 느리고 해서 폴란드 요구 조건에 맞게 해서 폴란드형이다 해서 K2PL 그걸 이제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그 방안 그리고 현지 협력 업체까지 구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상당히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K2가 거의 그냥 혼자 먹는다라는 분위기를 쫙 가다가 갑자기 몇 달 전에 M1A2 전차가 느닷없이 우리도 좀 끼워줘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 분위기가 이거 지금 M1A2 이게 지금 워낙 폴란드는 나토에 새로 가입한 그런 국가고 과거 공산국가였다가 자유진영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너무나 강력한 또 도발적인 군사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또 폴란드는 보고 있고 그걸 혹시 폴란드에서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제 전차가 잠깐 우리도 좀 하자
라고 들어와서 야 이거 그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미국제가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급기야 지난주에 미국제가 될 것 같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그 기사를 내보낸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기갑예단에 가서 전차를 뒤에다 내놓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M1A2 전차는 폴란드가 애초에 요구했던 그 요구 성능의 미달입니다.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했는데 왜 미달이냐? 우리 K2보다 성능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기존에 미군이 가지고 있는 M1A2 전차는 우리 K2 흑표보다 성능이 나쁘지 않죠. 공격력, 방어력 모두가. 그런데 이거 수출형은 우리 거보다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기존의 그 미국 자국산은 장갑에 열화 우라늄 장갑판을 넣어서 열화 우라늄 당연히 밀도가 아주 조밀하죠. 그래서 방어력이 그냥 이 철판보다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복합 장갑 세라믹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지만 열화 우라늄보다는 밀도가 조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화 우라늄이 방어력이 더 강해요. 따라서 스웨덴이 자기네들 전차 도입 사업할 때 레오파드 2 A6하고 이 M1A2하고 경쟁을 해서 스웨덴에서 현장 평가를 했는데 그때 해보니까 레오파드 2 A6보다 이게 방어력이 M1A2가 방어력이 못하다. 왜? 열화 우라늄 장갑이 아니니까 해서 안 된 겁니다. 결국 이 방어력은 레오파드 2 A6하고 우리 한국의 K2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K2가 그래도 레오파드 2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력도 우리 K2가 우수하고 또 공격력이죠. 전차면 일단 강력한 펀치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M1A2 전차의 이 주포는 44 구경장이에요. 우리 한국이 쓰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구형 탱크죠. K1, K1의 105mm가 K1인데 그 105mm를 확장한 게 120mm 전차포를 붙인 게 K1A1이지 않습니까? 그 K1A1 전차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44 구경장. 그런데 우리 K2는 55 구경장. 훨씬 더 포가 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포가 기니까 포구 초속이 훨씬 더 빠르죠. 당연히 관통력이 더 낫겠죠. 그래서 이 M1A2의 이 44 구경장의 관통력이 2000m 기준으로 이게 660mm의 관통력이 보인다라는 것이고 우리 K2 같은 경우는 이 2000m 기준으로 700에서 800mm의 관통력을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K2 전차가 거의 한 10에서 20% 더 관통력이 센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러시아의 T-90 전차를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격파할 수 있느냐 격파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T-90 전차의 방어력이 700mm가 넘으니까 660mm 관통력을 가진 M1 전차의 날탄으로는 T-90을 못 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흑표는 깰 수 있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폴란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정말 안타깝고 그런데 앞으로도 추가 물량이 지금 한 550대가 더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로템은 이거 끝난 거 아니다. 계속 로비하고 사업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구현될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추가 후속 물량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황당한 놀라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달 말에 동아시아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심각하게 휘청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단에 편성된 방공구축함 2척이 모두 심각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어 전단에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이 전후 첫 대규모 항공모함 전투단 해외 원정 작전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배속된 45형 방공구축함 2척이 모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어 지중해의 나토 항구에서 수리를 받고 있다고 포츠머스 뉴스가 현지 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배는 45형 방공구축함 3번함인 다이아몬드함과 5번함인 디펜더함인데요. 단 6척이 건조된 45형 구축함은 이번 항모 타격 전단 해외 전개 일정을 위해
다른 작전 일정까지 조정해가며 퀸 엘리자베스 전단에 배속되었지만 심각한 고장을 일으켜 지중해에 잔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함은 지중해 항해 중에 가스터빈에 심각한 문제가 식별되어 시칠리아 나토 기지에 입항해 정비를 받고 있으며 디펜더함은 전원계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이를 수리할 수 있는 영국령 지브랄터에 들어가 긴급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을 편성할 때 45형 방공 구축함 2척, 23형 대잠 호위함 2척,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1척, 네덜란드 해군 이버트센 등의 호위 전력을 꾸렸는데요. 45형 구축함 2척이 전단에서 이탈하면서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방공은 미국과 네덜란드의 방공함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가 퀸 엘리자베스 전단의 처녀 출격에 지나치게 흥분한 영국이 이번 배치 일정에 지나치게 많은 임무를 부여해서 전단 소속의 호위 전력들에게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일로 제대로 자존심을 구기게 된 영국이 과연 두 척의 방공함을 언제쯤 다시 전단에 복귀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영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우리가 슈퍼 캐리어를 가졌어. 뭐 슈퍼 캐리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기 항모를 가졌어. 하고는 대규모 항모 전단을 꾸려서 지중해를 거쳐서 홍해, 아덴만, 그리고는 아시아로 들어오는 일정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이 지중해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한 겁니다. 지중해의 서쪽 끝, 즉 지중해 입구가 바로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는 지브랄터 해협이죠. 그 지브랄터 해협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동맹국들 항구를 방문하고 자랑해야 되니까 방문하고 또 합동훈련하고 또 방문하고 또 합동훈련하고 이렇게 하다가 급기야는 지금 뭐 씨브리즈 훈련 해가지고 이 흑해에서 러시아의 함대를 맞아서 싸우는 이런 훈련을 지금 그저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디펜더함은 흑해에 들어가서 5월 23일 날 세바스토폴 앞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우리가 세바스토폴 좀 들어갈게. 우리는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 땅으로 여기고 있어. 그리고는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아니 니들 왜 우리 영해로 들어와? 하고는 그냥 뭐 도발하고 폭탄 떨어뜨릴 뻔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하다가 지금 여기에 전기계통에 심각한 고장이 일으켜가지고 이 흑해 같으면은 지중해의 동쪽 끝에서 다시 안으로 보스포러스 해협 안으로 들어가는데 흑해인데 여기까지 디펜더함이 갔다가 전기계통 고장이 일으켜가지고 고장 수리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냐? 지브랄터에 있는 영국 기지밖에 없다. 그래서 지중해를 다시 빽해가지고 완전히 서로 또 관통해서 지브랄터까지 가서 수리 중.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하나 다이아몬드 함은 가스터빈 즉 동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수리 중. 그러니까 나머지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은 수에즈나 통과해서 지금 아덴만에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 그리고 이오지마 강습 상륙 전단 해서 트리플 캐리어 사진 찍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 후에 복귀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진짜로 동아시아에 와서 중국 앞에서 니들이 뭐 100년 전에 영국인 줄 아냐? 라고 우리를 비웃었죠. 우리 이런 나라야. 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그 모습을 이 동아시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우려되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타격 전단 이 항모에 지금 이 코로나 환자가 또 수십 명이 발생했답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에 루즈벨트 항모가 코로나 환자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작전에서 아웃되고 괌에 수개월 들어가 있고 한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영국은 지금 이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우리 어차피 백신 다 맞았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코로나는 감기와 다를 바 없어. 우리 작전 계속해. 해가지고 작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도 또 어떻게 될지 유동적이고 아무튼 영국이 이 데어링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가의 구축함이 이렇게 한 달 딱 작전하고는 과부하 걸려가지고 퍼질 정도니까 한국이 군함을 우리는 이렇게 가혹하게 해도 안 퍼지거든요. 한국이 군함을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도 추가로 또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